두 복소수 알파, 베타에 대해서 거듭 제곱의 합이 0인 것을 만족시키는 50 이하의 모든 자연수 n의 값의 합을 구하라고 했습니다. 자, 여기에서 n은 동일한 n이죠. 그럼 거듭 제곱에 대한 규칙을 파악해 줘야겠네요. 그럼 첫 번째, 알파의 n제곱은 어떠한 규칙이 있는지 파악하기 위해서 제곱의 값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2분의 1 마이너스 루트 3i 전체의 제곱을 확인해 볼게요. 자, 분모 제곱하면요 4가 되고요. 분자 제곱합니다. 앞에 거 제곱 1, 뒤에 거 제곱 3i 제곱, 그 다음에 곱의 2배 마이너스 2 루트 3i가 됩니다. 그리고 3i 제곱은 마이너스 3이죠. 자, 계산 정리하시면 분자는 마이너스 2 루트 3i가 될 것이고요. 분모는 4요. 자, 분모 분자 다 2로 약분하시면 분자는 얼마죠? 마이너스 1 마이너스 루트 3i가 될 것이고요. 분모는 2가 됩니다. 여기까지 나왔어요. 알파의 세제곱 알아봐야겠죠. 그럼 알파 제곱에다가 알파를 곱해야겠네요. 가만 잘 봤더니 알파 제곱값과 알파 값에서 뒤에 거는 같은데 앞에 게 달라요. 그래서 계산 순서를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얘를 적을 때 마이너스 루트 3i 마이너스 1 곱하기 알파는 요거요. 2분의 마이너스 루트 3i 플러스 1로 적겠습니다. 왜 그렇죠? 자, 분자의 곱을 봤더니 A합이 A합비 곱셈 공식을 쓸 수가 있겠어요. 정리합니다. 분모는 4고요. 앞에 거 제곱 3i 제곱 마이너스 1제곱 1이요. 그러면 얼마가 되죠? 마이너스 3이니까요. 4분의 마이너스 4인가요? 일단 적어볼게요. 얼마입니까? 마이너스 1이요. 자, 알파의 자제곱은요. 알파 제제곱 곱하기 알파가 되죠. 알파 세제곱이 얼마니까요? 마이너스 1이니까요. 간단히 표현하겠네요. 마이너스 알파로요. 알파의 5제곱은요. 알파의 4제곱 곱하기 알파가 됩니다. 마이너스 알파 곱하기 알파인가요? 네, 마이너스 알파 제곱으로 표현하겠습니다. 자, 이거는 이거의 반대보긴 한데 일단 이렇게 두고 풀게요. 알파의 6제곱은요. 알파의 세제곱이 마이너스 1인 거 봤잖아요. 알파 세제곱의 제곱 표현하게 된다면 마이너스 1의 제곱이네요. 얼마죠? 1입니다. 오케이. 거듭 제곱에서 1 되는 순간에 멈추시오. 왜 그렇죠? 규칙이 반복이 되는 거죠. 왜냐 물으신다면 알파의 7제곱은 알파 6제곱에다가 알파를 곱하는 건데 얘가 1이니까 알파 반복이 되죠. 몇씩? 60 반복되는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알파의 거듭 제곱의 반복을 봤더니 이렇게 되네요. 자, 첫 번째 출발이 뭐죠? 알파고요. 그 다음에 알파 제곱이고요. 알파 세제곱은 마이너스 1이고요. 알파 4제곱은 마이너스 알파고요. 알파 5제곱은 마이너스 알파 제곱이고요. 알파 6제곱이 바로 1 됐습니다. 몇 개씩이요? 요거 6개씩 반복이 돼요 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죠. 두 번째 가보도록 할게요. 이번에는 베타 n제곱에 대한 규칙을 파악할 거라서 베타의 제곱부터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얘는요. 1-i분의 1 플러스 i 전체의 제곱이 되는 거죠. 자, 분모는요. 1-i 제곱이니까 1 플러스 요거 i 제곱, 그 다음에 곱의 2배 마이너스 2i. 자, 분자 제곱이요. 1제곱 1 플러스 뒤에 거 제곱 i의 제곱 곱의 2배 플러스 2i가 되죠. 정리하면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i분의 여기는 1 마이너스 1 플러스 2i가 됩니다. 지워지고요. 약분 정리하면 얼마가 돼요? 마이너스 1 됩니다. 아하, 베타 제곱이 마이너스 1 괜찮네요. 자, 베타의 세제곱은요. 베타 제곱에다가 메타를 곱하는 거죠. 마이너스 1 곱하기 베타가 되니까 마이너스 베타가 됩니다. 오케이. 베타 4제곱은요. 제곱이 마이너스 1인 거 봤잖아요. 그래서 제곱의 제곱으로 표현을 하면 마이너스 1의 제곱이 돼서 얼마죠? 1. 오케이. 거듭 제곱에서 1 되는 순간 멈추시오. 왜죠? 동일 방법으로 규칙 반복을 파악했으니까요. 정리하면 베타 1제곱 베타. 베타 제곱은 마이너스 1이죠. 베타 세제곱은요. 마이너스 베타고요. 베타 4제곱은 1로 몇 개씩? 4개씩 반복이 된다는 규칙을 파악했습니다. 자, 이제 됐네요. 자, 우리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봤더니 다음과 같죠. 알파 n 더하기 베타 n이 0이려면은
이 값과 이 값이 크기는 같은데 크기는 일치하는데 부호가 어때야 돼요? 반대가 돼야 된다는 말씀인 거죠. 그러면 알파의 거듭 제곱을 쓱 보고 베타의 거듭 제곱을 쓱 봤을 때 크기는 같은데 부호가 반대인 거를 찾아보자면 여기 마이너스 1을 선택했다라고 하면은 플러스 1 될 것이고요. 여기 1 선택했다라고 한다면 마이너스 1을 선택하면 된다는 말씀인 거죠. 자, 이제 정리하자면 요거를 3번이라고 할게요. 그럼 알파의 n제곱이 마이너스 1이고 베타의 n제곱이 1 또는 알파의 n제곱이 1이고요. 베타의 n제곱이 마이너스 1인 경우가 있겠죠. 그러면은 이때 요 n이 될 수 있는 값을 쭉 나열해보고 얘도 나열해본 다음에 똑같은 수여야 되는 거니까 그 지점을 보면 되겠죠. 마찬가지로 얘도 이거 만족하는 n의 값을 나열해보고 이거 만족하는 n의 값을 나열해보고 같은 수니까 그 규칙을 파악해보면 되겠습니다. 얘부터 시작해볼게요. 그럼 알파의 거듭 제곱이 마이너스 1 되는 경우는 일단은 세 번째가 되죠. 그럼 3일 때. 자, 그 다음에는요. 6개씩 반복되는 거니까 9. 그 다음에는 6 더해서 15. 그 다음에 6 더해서 20. 이런 식으로 가겠죠. 여기도요. 베타의 거듭 제곱이 1 되는 경우는 요때잖아요. 1, 2, 3, 4. 네 번째가 되죠. 그럼 4. 그런데 4개씩 반복인 거니까 그 다음은 8. 그 다음에는 12 이렇게 갑니다. 왜니 그런데 같은 수였는데 여기는 홀수고요. 여기는 짝수가 되니까 전혀 같아질 수가 없죠. 같은 수여야 되는데 같아질 수 있는 애는 없다. 그럼 이번에는요. 알파의 거듭 제곱이 1 되는 경우는 몇 번째예요? 3, 4, 5, 6, 여섯 번째입니다. 이거는 n이 6일 때 말씀인 거죠. 그럼 6일 때고요. 6개씩 반복인 거니까 그 다음 1이 되는 순간은 6 더해서 12, 6 더해서 8, 6 더해서 24 이런 식으로 간다는 얘기죠. 이거는 6 곱하기 얼마 이런 형태네요. 자, 그 다음은요. 베타의 거듭 제곱이 마이너스 1 되는 경우는 그죠? 2일 때가 되는 거니까 2부터 시작하죠. 4개씩 반복인 거니까 그 다음에는요. 그쵸? 6일 때, 즉 베타의 6제곱이 마이너스를 나오겠죠. 어쨌든 6수고요. 4 더해서 10, 4 더해서 14 이런 식으로 가겠죠. 오늘은 세상에. 얘는 뭐예요? 특징이 4로 나눈 나머지가 얼마인? 2인 수들의 모임인 거니까 4 곱하기 얼마 더하기 2가 되겠죠. 얘 같아지는 순간을 찾아야 돼요. 그러면 중요한 거는 첫 번째 같아지는 지점이 언제인지를 확인하면 되겠습니다. 6부터 시작하죠. 그럼 6을 출발해서 그 다음은 누가 될 것인가 이 규칙을 파악해야 되는데 그 힌트는 여기에 있습니다. 그걸 알아볼게요. 중요한 거 요거 6과 4를 보는 거예요. 우리는 반복되는 주기를 보려고 하는 거죠. 주기는 6과 4의 최소 공배수의 배수일 때마다 반복이 되는 겁니다. 6과 4의 최소 공배수는 누구입니까? 바로 12가 되는 거죠. 그럼 12의 배수마다 반복돼요. 그래서 6 다음에 올 수 있는 수는 그렇죠. 바로 12 더해서 18 되는 겁니다. 그 다음은요. 또 12를 더해서 30이고요. 그 다음은 또 12를 더해서 42가 되고요. 그 다음에 12를 더하면 되는데 50 이하라고 했으니까 멈추면 되는 거죠. 그래서 조건을 만족하는 n이 될 수 있는 값은 6, 그리고 18, 30, 42가 됩니다. 그들의 합을 구하라고 했죠. 자, 구하는 합은 6 더하기 18 더하기 30 더하기 42가 되죠. 계산 정리하면 얼마가 됩니까? 96. 이것이 문제의 정답이 되겠습니다.